안녕하세요. 모던 농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을 만들면서 정원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마다 예쁘게 피는 꽃들, 예쁜 수영의 나무들, 직접 가꿔서 먹을 수 있는 작은 텃밭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주택이 완공되면 이렇게 빈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꾸며야 할지 당혹감이 앞서죠. 정원을 가꾼 지 만 3년이 되어가는 초보 정원사이지만 처음 정원을 만드는 분들에게 어떤 식물을 심을지에 앞서 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큰 그림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구상을 함에 있어서 정원의 자재들을 알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정원에서 사용한 자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 주변으로 메인 동선에는 콘크리트 침목을 깔았습니다. 철도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침목을 세척하여 재활용한 제품이에요. 철도에서 사용된 만큼 매우 단단한 소재로 옹벽이나 계단, 배수로에 사용된다고 해요. 시공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업자에게 맡겨서 시공을 했습니다. 모래를 깔고 수평을 맞춰준 다음 나비 모양으로 움푹 패인 부분과 볼록한 부분을 맞춰 나가면서 시공을 해주는 모습은 마술과 같았어요. 30cm 너비에 2.4m로 길이 방향으로 놓으니 길의 방향도 만들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폐 침목이라 패인 곳도 있고 울퉁불퉁해진 부분도 있어요. 이런 점이 시간을 이겨낸 힘이 느껴지기도 해서 정원에 매우 잘 어울리는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함이 느껴지는 또 다른 소재, 화강석 판석입니다. 정갈한 모양과 단단해 보이는 소재의 특성이 있어서 통행이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다양한데 저희 정원에서는 40cm짜리 정사각형, 40 곱하기 80cm짜리 직사각형 화강석 판석을 사용했습니다. 판석은 5에서 8cm 두께고 계단석으로 나온 제품은 18cm 두께로 나옵니다. 일단 무게감이 있어서 시공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거친 마감이라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런 현무암 부정형 판석은 많이 보셨지요? 구하기도 쉽고 시공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많이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다만 비가 왔을 때 좀 미끄러울 수 있어요. 두께는 30T와 50T로 판매되고 있는데 50T도 겨울이 지나면서 한두 개씩 깨지기도 하더군요. 저희 정원처럼 온도차가 큰 정원에서는 현무암보다는 좀 더 단단한 돌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공은 모래를 깔아서 수평을 맞추고 잡초 매트를 깔아서 판석 사이사이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던 농가에서는 깬 자갈을 판석 사이에 채워 넣었지만 시멘트를 발라서 마감하기도 합니다. 정형 판석은 데크에 깔아주었는데 부정형에 비해 모던하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형은 수평을 매우 잘 맞춰줘야 반듯하게 시공되어 부정형에 비해 시공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현무암 판석에 비해 구멍이 없고 잔잔한 요철이 특징인 판석입니다. 현무암보다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들고
구멍이 없어서 더 단단해 보이죠. 부정형이라 반듯반듯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서 시공이 용이한 편이에요. 노르스름한 색상의 아주잔 자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기에 따라 대립, 중립, 소립으로 나눠서 판매합니다. 마사토와 같은 잔자갈을 화단에 채우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올 여름 너무나 뜨거웠던 날씨 때문에 자갈로 멀칭한 단풍나무 몇 그루가 말라 죽었어요. 뜨거워진 자갈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물 멀칭은 자갈보다는 우드칩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앞에 소개해드린 마사토는 정원에 깔았을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들지만 가격이 비싸서 이 넓은 정원을 어떻게 덮나 하던 때에 찾게 된 소재입니다. 조경석을 사면서 이 업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찾아간 돌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포천석 잔자갈로 노르스름한 마사토에 비해 색상이 조금 더 밝지만 자세히 보면 잔잔한 검은 점들이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경석이 필요해요. 자연에서 보듯이 크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놓아줍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런 조경석 옆에서 식물들이 더 잘 자랍니다. 이렇게 큰 조경석은 포크레인이 필요하므로 화단 공사할 때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한 번에 공사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흙을 부어서 화단을 만들거나 흙을 파내고 큰 나무를 식재할 때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초하류들을 식재해 주세요. 조정용, 바닥용 두 가지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정용으로 나온 벽돌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가볍고 바닥용은 구멍 없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희 온실 바닥에 깔린 벽돌은 조정용으로 나온 것을 세워서 시공했습니다. 조정용 벽돌을 실외 바닥에 깔면 깨질 수 있지만 이곳은 통행이 많지 않고 실내에 까는 거라 가볍고 예쁜 조정용 벽돌을 선택해서 작업했습니다. 실외 데크에는 바닥용 벽돌을 사용했고요. 고벽돌을 바닥에 까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을 머금으면서 이끼가 끼고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깨지기도 하고요. 색상이 예뻐서 바닥에 깔아본 적이 있는데요. 고벽돌을 바닥에 까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드칩은 나무를 잘게 쪼갠 것으로 화단의 멀칭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중 바크는 소나무 껍질을 쪼개어 만든 것을 말합니다. 화단의 멀칭은 꼭 필요합니다.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토양을 촉촉하게 하고 동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드칩 자체가 유기물 공급원이 되며 토양 유실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드칩은 입자가 크고 단단하며 색상이 좀 밝고요. 바크는 입자가 작고 어두운 갈색으로 나옵니다. 화단에 깔 때는 바크가 색상이 어두워서 차분한 느낌이 들고 예뻐서 좋은데 모던 농가에서는 좀 더 경제적인 우드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과 비로 색상이 바래져서 화단에 차분한 느낌으로 어우러집니다. 정원에서 나오는 가지와 줄기들로 우드칩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원이 넓어서 톤백으로 저희는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백 3개 정도 주문해서 1년 남짓 1500평 정원에 듬뿍 사용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더 보충해 줍니다.
처음에 정원을 꾸미면서 어떤 자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재는 어느 정도 가격이 들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막막했는데요. 발품, 손품을 팔면서 하나하나 정보를 얻게 되고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자재를 파는 곳에 들러서 미리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근처 철물점이나 자재 업체에서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재를 구매할 때 자재의 가격뿐만 아니라 운반비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근처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정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로운 정원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